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제가 이게 평소에 오랫동안 품고 있는 의문, 본질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 제기하고 싶은데요. 뭐냐면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우리 우파 세력 중에 광화문 세력이 있잖아요. 우파는. 좌파는 이제 촛불 세력이라죠. 크게 보면 다양하게 또 그 속에 여러 파가 있을 수 있는데, 크게 보면 우리 광화문에 가면 이제 정광훈 목사님이 7, 8년 계속 투쟁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정광훈 목사 떠났는데 또 광화문에 여러 우리 우파 자유우파 세력들이 계속 투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냥 총칭해서 정광훈 목사님 포함해서 총칭해서 이제 우리 아스팔트 강한 자유우파 투쟁하는 이걸 이제 총칭해서 광화문 세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촛불 세력이 있어요. 비상행동이든 뭐든 촛불 여러 이제 수십 개 단체가 민노총 포함해서 촛불 단체들이 계속 극자라고 저는 보는데, 이런 이제 두 행동하는, 어차피 이 우파하고 좌파 중에 행동하는 두 개가 이제 있잖아요. 행동하는, 실제 제대로 싸우는, 우리 자유우파 쪽에는 광화문 대표적인 겁니다. 정광훈 목사님 포함해서 대표죠. 그 다음에 좌파 쪽의 촛불 세력.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요, 제가 여기 가지는 의문은, 저는 이게 아직도 안 풀려요. 정치평론 10년, 정치 몇십 년 관심 가지면서 좌파 민주당을 치면, 그럼 제도권에는 민주당이 있고 국민의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도권에는 가장 거대 정당은 민주당과 그 다음에 우파 쪽이 국민의힘이죠. 현재는. 좌파는 민주당. 근데요, 민주당에서 한 번도 촛불 세력을 선을 꺼야 된다. 촛불 세력은 이제 극자 세력이니까 우리가 단호하게 선을 꺼야 된다. 거리를 두어야 된다. 이런 걸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누가 그 말 하면 바로 그냥 제명당할걸요. 민주당 의원 중에 그냥 우리 촛불 세력과 관계를 단절해야 된다. 극자 세력하고는 끊어야 된다. 이런 말 하면 아마 좌파 쪽에 못 버틸걸요. 제명당할 겁니다. 민주당 의원이 누가 그런 말 하면.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요, 국민의힘에서는 공공연하게 광화문 세력과 선을 꺼야 된다. 거리를 완전히 둬야 된다. 완전히 관계를 단절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중도로 나가야만 이게 된다. 이런 말을 공공연하게 해도 전부 아무도 비판도 안 해. 오히려 그게 맞나? 언론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도 조중동도 그걸 떠들고 있으니 무조건 광화문 세력과는 단절해야 된다. 그러기 거리를 두고 거기에 극우 세력하고 어울리면 절대 집권 못한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이 의문이 풀리질 않아요. 왜 좌파들은 전부 다 하나가 돼가지고 전위대가 싸우는 게 촛불 세력이고 거기에 민주당이 있잖아요. 그래서 강력하게 연대해가지고 대통령 탄핵도 하고요. 마음대로 사법부 압박도 하고 계속 연대해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국민의힘은 어떻게 했어요? 국민의힘은 전부 선을 꺼가 지도부 차원에서는 탄핵 반대할 때도 나가지 마. 그냥 윤상현이나 김민재나 개인적으로 나가는 건 별로하고 나가지 마. 이런 식으로 계속 거리두기 하고 선을 껐잖아요. 한 번도 광화문 세력과 강력하게 연대해서 같이 싸워야 된다.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됐죠? 이렇게 선을 두고 거리 두고 싸우는데 초라하게 108석, 그 중에 좌파, 위장좌파 빼면 100석도 안 되죠. 그런데 민주당은, 조국당 어떻게 됐어요? 190석. 와, 촛불 세력은 진짜 극자 세력이잖아. 근데 거기에 투쟁하고 서로 진보당, 간첩당하고도 연대해서 막 2석 주고 비례 만들고 이랬는데 190석 따서. 근데 국민의힘은 계속 우리는 합리적이야. 중도로 나가고 그냥 거리 두고 이랬는데 폭망해서 100여석 따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국민의힘의 폭망, 우파의 폭망 아닙니까? 이걸 그렇다면 저는
근본적으로 뭔가 잘못된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다. 완전히 뭐 조중동 포함해서 우리 언론도 자기들 기득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계속 프레임으로 광화문 세력은 무조건 거구로서 상대하면 안 될 관계를 단절할 세력이다. 이러니까 우파는 계속 왜소해지고 고립이 되고 무엇보다 투쟁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완전히 온실 속에 화초들만 남아서 제대로 싸울 줄 아는 놈들이 국민의힘에 아무도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같이 연대해서 광화문 세력과 연대해서 싸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계속 자기들은 싸울 줄 모르면서 거리만 두니 완전히 우파는 지리멸렬 괴멸돼서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 좌파는 촛불이든 진보당이든 뭐 어디든지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가 돼가 있으니 투쟁력도 어마어마하니까 막 온갖 탄핵도 급박이가 헌재 8대0 만들고 그 다음에 조희 때부터 대법원도 급박해서 지금 온갖 협박질하고 있고 의석도 190석 딴 거 아닙니까? 왜 저런 그 진보당이나 특히 촛불 전 난동 세력인데 저쪽하고는 민주당이 손 떼야 된다, 손 잡으면 안 된다 이런 비난 안 하는 보수 언론들이 왜 광화문하고는 무조건 선을 꺼야 된다. 완전히 뭐 교계에서 뭐 정광훈 퇴출시켜야 된다. 또는 정광훈 처벌해야 된다.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는 우리 자유우파가 희망이 없다. 미래가 없다. 이러면 그 좌파들하고 싸우면서 백전백패합니다. 백전백패합니다. 뭔가 근본적인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우리도 그 좌파들처럼 완전하게 하나가 돼가지고 이런 전투적인 자유당, 민주정당들이 국회에 많이 들어서 싸우도록 비례해서 연대를 해서 두세 석씩 만들어주는 거예요. 고영주 변호사도 국회 들어오도록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자유통일당도 두세 석이 들어오도록 만들어주고 그렇게 나누면 오히려 국민의힘 파이가 커집니다. 이재명이가 그건 잘한 거야. 이재명이가 뭐 그냥 기본소득당도 용해운이도 주고 진보당 간첩도 주고 막 이렇게 몇석 나누어 주니까 민주당이 170석 되잖아. 그렇게 그자들이 더 잘 싸우잖아. 지금 국민의힘이 안 나눠줘가 108석 땄어. 거기에 비례 한동훈이가 비례 줘가지고 들어온 놈 중에 제대로 싸운 놈 누가 있냐고. 전부 한동훈이 편 만드는 저 싸울 줄 아는 놈 누가 있냐고. 거기에 자유통일당 두석 고영주 변호사나 여러 개 우파 아스팔트계 한 5명만 연합도 일당 100으로 싸울 거 아니야. 일당 100으로. 거기 말도 안 되는 놈들 뭐 한지하든 뭐 김혜지든 누구든 비례 줘가지고 싸울 줄 아는 놈 누가 있냐고. 지리멸렬 매일 뭘 하느냐 국회에서. 이게 저는 문제입니다. 좀 제대로 좌파 쪽에 싸움닭밖에 없잖아요. 어디 겁이 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근처 나가나 뭐 양문석부터 싸울 줄 아는 사람 많잖아. 그 노정민이나 저 보면 김용민이나 엄청나잖아 싸우는 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막 그런 제대로 싸울 줄 아는 예를 들어 도태우 변호사나 이런 사람도 가면 더 잘 싸울 거 아니야. 도태우. 근데 공천 취소해버리고 장해찬이도 마찬가지지.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국회요 영원히 안 됩니다. 저 좌파들에게 똘똘 뭉치 있잖아. 비례위성전당 만들 때도 요거도 먹더라도 완전히 좌파 진보당까지 다 나눠주면서 똘똘 뭉치 있잖아. 제야 촛불까지. 근데 우리 우파는 전부 분열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서로 그냥 비난하고요. 이래가지고는 전체 파이는 저는 예를 들어 5대5라 봅니다. 5대5도 넘을 거야. 우리 보수가 주류인데. 근데 의석이나 모든 게 왜 밀리느냐고. 좌파들은 하나가 돼 있거든요. 똘똘 뭉쳐 있다고. 저끼리 골고루 나누면서 똘똘 뭉쳐 있다고. 근데 우리 자유파 보수는 갈기갈기 찢겨져 있다고요. 찢겨져 있다고. 거기에 이번 총선에서는 한동훈 책임 제일 크지. 윤 대통령한테 맡겼어야지. 총선. 왜? 책임도 윤 대통령이 지는 거고 권한도 실제 법을 떠나서 대통령이 총선을 원래는 진두지향이 맞는 겁니다.
이게 법으로 저촉 안 되는 범위 내에서는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정권이 유지가 되거나 뭐 싸움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디 한동훈이가 들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게 자기 뭐 아는 좌파들 쭉 비례 그냥 줄줄이라고 공천도 줄줄이 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게 그 권영세, 권성동 쌍구이나 하죠. 그분들도 이게 계속 거리두기만 해갖고 어떻게 이게 민주당 제압할 수 있습니까? 각 지역마다 이게 몇백 표 차로 막 수도권은 1, 2천 표 차로 다 지는데 그러면 이게 다 광화문 세력이 뭐 전부 이게 극우 세력으로 선거면 다 1, 2천 표 차로 이게 다 수도권에서 전멸할 텐데 이래가 선거 어떻게 치릅니까? 연대를 해야죠. 뭔가 이게 공통분모가 있잖아요. 자유민주 체제를 지킨다는 공통분모가 있잖아. 그러게 이재명 범죄 양아치 세력을 척결한다는 이런 게 어떻게든 사소한 차이가 있더라도 이걸 이렇게 극복하고 공통 큰 대목표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그 통 큰 연대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게 근본적인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안 고치면요. 앞으로 이게 총선, 지선, 뭐 대선 전부 게 진짜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권 유지가 일단 어려워요. 정권을 제대로 이게 유지하려면 아스팔트에서 그냥 강하게 좌파를 공개해 싸우는 이런 세력이 대통령 지지 세력이 있어야 그냥 밀어붙이잖아요. 그냥 이게 표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 때로는 이게 무자비하게 전쟁을 통해서도 이게 그 통치를 하는 거거든요. 통치를. 따라서 이러면 이게 그 선거를 이기기도 어렵고 누가 대통령 된들 또 탄핵됩니다. 또 쫓겨납니다. 왜? 좌파들이 저렇게 연대해서 온갖 게 쿠데타 촛불 하면 그걸 맞서 싸우는 광화문의 우파 세력을 확실히 밀어주고 결집해서 싸워야 되는데 전부 분열되어 있으니 어느 대통령이 대통령 된들 한덕수가 된들 김문수가 된들 그러면 이게 또 5년 3년 한다는 그게 보장이 있습니까? 이대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문재인은 우리가 탄핵 못했잖아. 못했잖아요. 노무현도 못했잖아. 의결하고. 이재명이 되면 탄핵할 수 있을까요? 저들은 저렇게 싸우고 광화문에 있는데 우리 분열대가 누가 이재명을 끌어내립니까? 누가 끌어내리냐고. 따라서 저는 근본적인 저 문제 제기를 하고 왜 좌파들은 촛불 세력하고 민주당이 하나가 돼가 똘똘 뭉쳐서 좌파들 하나가 돼 있는데 왜 우리 자유우파는 광화문과 제도권의 정당이 이렇게 분열돼 가지고 서로 그 공개하면서 완전히 그 사분오열 갈기가 찢어져 있는 이런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해서 이래서는 우리가 선거를 이기기도 어렵지만 어떻게 해서 이겼다 한들 윤석열 대통령 봤잖아요. 과연 이게 그 정권을 지킬 수가 있는가? 이런 이제 근본적인 제가 회의가 들어서 이 문제를 정말 이게 제가 큰맘 먹고 진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뭔가 이게 그 근본적인 저 좌파들이 프레임 자꾸 광화문과 선을 꺼야 된다, 거구다 이런 게 프레임에 우리가 놀아날 게 아니고 오히려 저 촛불이 극자 세력이니까 민주당 너 빨리 선 꺼야 된다. 이렇게 완전히 프레임을 좌쪽으로 넘기고요. 우리는 이게 그 자유민주 체제 하나다. 이런 식으로 이게 근본적인 프레임 전환이 없으면요. 진짜 어렵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 이 문제를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자유우파가 통 크게 하나로 합쳐질 수 있는지 통큰 단결이 가능한지 정말 우리가 심각한 고민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든 해법을 찾아내야 된다. 일단 뭐 저도 제가 이게 뭐 문제 제기를 하는 수준에서 제가 무슨 이게 또 큰 힘이 있겠습니까? 너무나 답답하니까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 우파 쪽에 많은 훌륭한 지지자님들이 모여가지고 이 좌파들의 프레임을 완전히 박살내고 깨버리고 어떻게 우리가 통 크게 단결하고 우리 저 좌파 촛불 세력을 완전히 극단 난동 세력으로 반대한민국 적대 세력으로 프레임 만드는 이런 문제를 한 번에 깊이 서로 고민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일단 문제 제기만 해놓고요. 앞으로 두고두고 많은 고민과 해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